ITQ 시험 엑셀 과정에서 제일 시험에 시작하면 해야 할 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ITQ 엑셀 시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10분 전에 도착을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9시 시험이면 9시에 입실하시는 게 아니야. 미리 도착해서 미리 입실해서 시험 전에 준비사항들이 있어요. 본인 확인하는 것도 해야 되고, 신분증 검사도 해야 되고, 문제지 수령도 해야 되고, 엑셀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5분 전에 사전 점검을 해야 돼요. 이때 점검은 뭐냐면 이제 엑셀 작동하는 것도 해야 되고, 뭐 키보드나 뭐 마우스 작동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수령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나는 엑셀 보고 있는데 옆 사람은 파워포인트 봐. 엑셀은 엑셀만 딱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를 본단 말이에요. 두 과목 신청하면 1교시, 2교시가 될 수 있고 2교시, 3교시가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험은 딱 2교시만 보는 게 있어요. 어떤 게는 1교시만 보는 시험이 있고, 근데 어떤 거는 여러분 시험을 접수를 하시면 알아서 문제가 이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나는 엑셀인데 옆 사람은 한글 보고 옆 사람은 또 파워포인트 보고 막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신경 안 쓰셔도 돼. 그럼 엑셀 문제지 수령해가지고 인쇄 여부 확인하고 주황인지 노랑인지, 우리 여기 지금 29쪽에 보니까는 노랑으로 칠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연습하던 거는 주황색으로 칠했었잖아요. 이번에 노랑이었단 말이야. 여기 이번에 노랑이란 말이야. 이게 달라진다니까. 흑백 문제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문제지 수령할 때 노랑이구나 딱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유형을 꾸미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각셀에 대해서 꾸미는 건지, 행 전체에 대해서 꾸미는 건지, 최소값 최대값으로 꾸미는 건지, 이런 거를 탁 파악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작을 하면 엑셀 설정부터 해야 되는 거죠. 엑셀 설정. 자, 제일 먼저 엑셀 설정할 때 뭐부터 한다 그랬어요? 엑셀을 실행했죠. 그렇죠? 엑셀을 실행하고 나면 시트 3개를 만들어서 시트명을 변경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각 시트마다 A열의 너비를 1로 조정하는 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1작업 시트에 가서 시트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가 전체 선택해서 글꼴 조정하는 거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또 뭐가 있었더라? 전체 선택해서 글꼴 조정하는 거 다음에 가운데 맞춤하는 거 있었죠.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해줘야지. 이거 해줘야 되는 거지. 자, 제일 먼저 시트 1번 만들어졌으니까 더하기 눌러서 시트 1번, 2번, 3번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죠? 여기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 1번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고쳐주고, 시트 2번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이라고 고쳐주고, 시트 3번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별도로 시간을 주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시험 시간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내가 빨리 해야 돼. 그 다음에 제3작업에는 A 열너비를 1로 바꿔야 되고, 이 작업도 열너비를 1로 바꾸고, 열너비를 1로 바꿔주고, 제1작업도 열너비를 1로 바꿔주고, 전체를 선택한 후에 글꼴을 굴림이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이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굴림이다 그럼 굴림으로 해야 되고, 가운데 맞춤을 하는 것까지 하고, 여기까지는 문제지에 적혀있지 않아도 확인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글꼴이 굴림이 아니라 그냥 기본 글꼴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반드시라는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문제지가 항상 굴림으로 바뀌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요 과정이 뭐다? 요 과정이 뭐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죠. 그렇죠. 여기 제일 먼저 하는 일이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에서 나온 대로 입력을 하는 거죠. 엑셀 시험에서는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이 구조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야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날짜 입력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날짜를 다 입력하신 분도 있겠지만 보시면은요, 날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날짜가 연월일로 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얘를 입력하실 때 우리 책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2019-01-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입력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19 빼기 1 빼기 10 13 19 빼기 1 빼기 13 2019년 1월 13 이렇게 돼요. 알아서. 예. 1 빼기 그러니까는 앞에 연도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19년도 1월 24일. 예. 어떤 건지 대략 아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년 네 자리 중에서 뒷 두 자리 쓰시고 12월 같으면 10이라고 써야 되지만 1월 같으면 1만 쓰셔도 된다 이거지. 1 빼기. 예. 그 다음에 내용은 위에서 아래로 쓰시는 거예요. 항목은 옆에서 먼저 써주시고 옆으로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물들은 위에서 아래로 써주시는데 원래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써주시면 수월해요. 블럭 안에서 엔터를 치면 알아서 다음 줄로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냥 보세요. 삼겹살 쓰고 나서 또 이제 옆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엔터 치면 다시 옆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블럭을 잡아놓고 쓰시는 것도 편해요. 그런데 이게 익숙치가 않으신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익숙치가 않아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예.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 쓰고 마우스로 내리더라고. 이렇게 엔터 치면 내려가요. 엔터 치면 내려가니까. 예. 여기도 잠깐 보실래요? 납품업체를 지금 입력하는 중인데 반복되는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글자가 똑같은 글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반복되는 글자 중에 첫 글자만 써주시면 한진상사 같으면 처음 나오는 거는 써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영진 그러면 영자 하나만 써면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자동 완성. 예, 자동으로 완성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입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여기 지방,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두 줄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세 줄이 돼 버렸어요. 알아서. 특히 여기는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안 보이죠? 한쪽이. 글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글자 한쪽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니까 요 D하고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져요. 여기 같은 경우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해서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거나 이렇게 좌우로 오른쪽으로 밀면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이가 아까 세 줄 그대로 유지가 돼 버렸어요.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일부러. 그러면 요 경계선 있죠? 경계선. 여기 2번 줄하고 3번 줄 경계선 있잖아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높이를 조절하셔야 돼요. 높이를 조절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근데 여기 한번 해야 되고, 여기도 한번 해야 되고, 여기도 한번 해야 되고, 여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 한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아랫줄도 또 블럭 잡아서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도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따로따로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쪽에 아래 중간에 보시면 먼저 블럭을 잡으시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럭을 잡고 또 블럭을 잡고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꺼번에 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 메모해 두시기를 뭐라고? 따로따로 하는 게 편하다. 따로따로 하는 게 편하다.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제 계속 따로따로만 하시면 안 되지. 처음이니까 해보시고, 처음에 뭐 많은 걸 하려면 어려우니까 좀 손이 여러 번 가더라도 그게 좀 낫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가 요렇게 우리 줄이 쳐져 있었잖아요. 여기도 좀 너비를 넓혀야겠다. 여기 좀 넓혀야겠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입력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샵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를 이렇게 해보세요. 저처럼 B하고 C 있잖아요. 얘가 날짜 입력하면 자동으로 넓어졌죠. 아까보다 넓어졌어요. 자동으로 넓어졌는데 이거를 왼쪽으로 줄여보세요. 줄이면 이렇게 샵이 떨어져요. 엑셀에서 셀에 데이터를, 자료를 입력한 후에, 자료를 입력했더니 화면에 샵 이런 기호가 나열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류가 발생됐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샵하고 여기 오류 명의, 오류 메시지가 떠요.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샵 이런 식으로 떴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자릿수가 부족하다라는 의미예요. 날짜는 몇 자리예요? 연도가 4자리고 월 1이 4자리, 2자리 8자리에 중간에 빼기가 되니까 10자리잖아. 10자리. 근데 얘를 줄이면 지금 8자리밖에 안 보여요. 8자리 갖고 부족해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5자리만 입력이 가능하네요. 5자리 갖고는 이 날짜 10자리가 안 보입니다 라는 자릿수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B하고 C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펼쳐야 돼요. 안 하면 감점입니다. 이거는요.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화면을 좀 확대시켜 드렸잖아요. 이렇게 확대시켜 드렸더니 일부러 이렇게 뜨기도 하거든요. 화면을 확대 안 하면 뭐 상관이 없으니까, 원래가 그대로 입력했을 때 상관이 없으니까 뭐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가 옆에 보시면
밭전자 아이콘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밭전자 아이콘이 있고 그 옆에 내려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펼친 목록이라고 하는데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다시 그거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얇은 테두리 하나 둘러요. 얇은 테두리 하나 둘러요. 굵은 테두리 두르면 안 되고 얇은 테두리 먼저 두르고 이 겉에다가 굵은 테두리 한번 더 두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에 한 줄 빼고 아래 두 줄 빼고 굵은 하나를 더 둘러요. 한 번 더. 요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첫 줄 하나 빼고 아래 두 줄 빼고 본문만 본문 8줄을 다시 굵은 상자를 한번 더 둘러주는 거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업무에서도.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더. 그렇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얇은 줄만 테두리 두르는 경우가 많아요. 얇은 테두리만 이렇게 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일 윗줄은 항목의 이름들이잖아요. 아래쪽 두 줄은 뭐예요? 통계내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두껍게 둘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8줄은 본문이니까 그냥 얇은 줄로 메꾸는 거고요. 그렇게. 예. 항상 그렇게 해요. 이 문제는 항상. 그리고 이제 여기 색깔이 좀 들어가 있죠. 문제지 보시면 14쪽에 보시면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흑백 문제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노랑인지 빨강인지 녹색인지 모르지만 항상 여기가 주황으로 나왔었어요. 무턱대고 주황으로 가시면 안 되고 문제지를 딱 받아보시고 문제지를 먼저 나눠주거든요. 엑셀을 실행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문제지를 먼저 검토하라 그래요. 인쇄가 제대로 됐는가. 그 문제지 상단에다가 수건번호 이름을 쓰라고 하거든요. 시간을 별도로 줘요. 그때 얘가 주황 맞구나. 감지를 하는 거야. 그때. 그 시간에. 예. 그럼 이제 블럭을 잡으셨잖아요. 그럼 여기다 놓고 가가가 옆에 보면 노란 페인트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살표 누르면 또 펼쳐질 거 아니에요. 가서 표준색이에요. 표준색 세 번째 거. 왼쪽에 세 번째가 주황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요 납품업체도 주황. 이제 페인트 통만 누르면 주황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주황 색깔이 들어가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여기. 여기는 이제 빈 칸인데 대각선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요거 사용하는 방법.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엑셀에서 꾸미기 작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서식을 지정한다. 다른 말로 서식을 설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컨트롤 키 누르고 숫자 1 누르시면 돼요. 엄지검지에 있는 거로. 오른쪽 숫자판이 아니라 글자판에 있는 숫자. 예. 그래서 여기다 선택하고요. 또는 이렇게 블럭을 잡아도 되지만 하나니까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여러분 이제 엑셀에 입문하셨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막말로 이 이성을 떠날 때까지는 컨트롤 1번 아셔야 돼요. 여기 테두리로 가셔서 대각선 눌러주시면 되죠. 교재 18페이지 보시면은 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호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17쪽에 보면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을 누릅니다 라고 써 있어요. 17쪽 4번 설명해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서식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컨트롤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컨트롤 1번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 특징을,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잘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를 잘해요, 대부분. 그리고 좀 여유를 갖추어 있어야 돼. 오른쪽 누르라고요? 어디야? 어디야? 이러지 말고, 아,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시지 뜨잖아, 이렇게. 그 어디를 갖다 대면 무슨 메시지가 뜨잖아요. 여기 뭐라고 하는지, 얘는 뭔지, 쟤는 뭔지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여유 있게 하시면 돼요. 여유 있게. 자, 테두리로 가시면, 자, 보여드릴게. 얘가 일반 줄이에요. 일반 줄. 우리 18페이지에다가 메모 잘 해놓으세요. 거기 지금 테두리에 가서 2번을 선택해서 기본이 얘로 돼 있는 거고, 요거 이게 굵은 줄이에요. 아까 여기 굵은 줄 썼잖아요. 여기 이렇게 굵은 테두리 눌렀잖아요. 그게 이 굵은 줄이 이거예요. 이거, 이 굵은 줄이 요거라고. 얘는 안 써. 얘는 너무 굵어서 안 써. 얘는 두 줄. 시험에는요, 딱 기본 줄, 한 줄 있잖아. 한 줄 실선, 이것밖에 안 써요. 그리고 색깔은 시험 문제 혹시 파랑으로 하라고 했으면 요거 눌러서 파랑으로 바꾸시면 돼. 요거 눌러가지고 색깔을 바꾸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누르시오, 뭐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누르시오 라고 하면 여기 가서 색깔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대각선 전체 우리 선택해서 굴림으로 바꾸고, 누르면 안 하고 가운데 맞춤 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위에 항목 이름들 여기 주황색으로 바꾸고 아래쪽에 주황색으로 바꾸는 과정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H3부터 H 여기 여기에 뭐라고 바꾸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H 세 번째부터 H 12번째에 값이 지금 이 값 뒤에 미리그램을 붙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10 같으면 110mg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하래요. 아, 그럼 처음부터 110mg 쓰면 되잖아. 보세요. 여기다가 뭘 그렇게 그냥 110mg이라고 써도 되잖아. 이렇게 미리그램 쓰면 안 되나 이거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글자가 돼요. 110mg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글자가 되면서 계산을 못합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분석하려는 거예요. 분석.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엑셀을 뭐하러 해? 파워포인트로 예쁘게 꾸미든지 그림도 넣고 아래 한글로 MS 워드로 표 만들어서 꾸미면 더 예쁘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런데 110mg이라고 쓰지 말고 숫자는 썼는데 숫자 값 뒤에다가 어떤 메시지가 붙이게 하래요. 그게 뭐야? 아까 말씀드린 서식 설정이에요. 해보자고. 자, 블럭 잡으셨죠? 컨트롤 1번. 자, 셀 서식에는요, 여러 가지,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110이라고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 있어. 커서가 들어간 상태에서 컨트롤 1번 누르면 글꼴만 떠요. 선생님, 저는 셀 서식 글꼴만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글자를 고치다가 들어온 거야. 고치다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블럭을 잡았을 때 컨트롤 1번 누르면 표시 형식서부터 보호까지 다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뭐 했냐면 주황으로 칠하는 거 했었죠. 그게 채우기야. 근데 아까 우리 채우기 이거를 안 했죠. 밖에 있는 거 페인트 톤 갖고 채우기 했잖아요. 주황색. 여기서 해도 되고. 테두리 아까 했었죠. 대각선 그리는 거 했었죠. 글꼴 굴림으로 바꾸라는 거 여기서 해도 되는데 밖에 있으니까 밖에서 한 거지 뭐. 중요한 게 이거야. 이거 이 중에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것들은 여기서 눌러도 되지만 여기에 없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건 여기서 누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중에 어디로 가냐면요. 사용자 지정으로 갈 거예요. 사용자 지정 한번 가보실래요? 사용자 가시면 뭐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에.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체크할게요. 예. 요거. 얘를 선택하니까 여기 G/ 표준이 뜬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얘를 선택하잖아요. 얘를 선택하면 여기에 샵, 샵 0이라고 얘가 여기 또 떠. 이렇게 똑같이 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여기에다가 미리그램이라고 쓸 거예요. 미리그램이라고 쓸 건데 이 미리그램을 쓰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영어를 쓰실 때는 따옴표 안에다 쓰는 게 있고 따옴표를 안 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단위 같은 걸 찍을 때는 따옴표에다 써줘야 돼. 여기다가 따옴표에 미리그램 따옴표 닫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럼 여기 보기에 110의 미리그램 보세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다가 110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곳에 셀 서식을 눌러는 거잖아요. 블럭을 잡아서. 그랬더니 여기다가 G/ 표준 다음에다가 미리그램을 따옴표에다 썼잖아요. G/ 표준이 뭐냐면 있으면 있는 대로 보이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 콜레스테롤 숫자가 소점이 있는 숫자가 있을 거고 없는 숫자가 있을 거라고. 여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G/ 표준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고 뒤에다 메시지로 미리그램을 썼는데 따옴표에다 썼어요. 그럼 여기에 미리 보기 형태에 떠. 보기에 이렇게 뜬다고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돼. 미리그램 떴어요?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아까 우리 전체를 왼쪽 가운데다 맞췄잖아요. 근데 문제지 뭐라고 쓰이냐면요. 숫자는 오른쪽에 해야 돼. 어떤 값이나 숫자나 이런 거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내야 돼. 그 다음 여기 1인분 가격을 계산하래요. 1인분 가격이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단위 여기 주문 92명이 가서 98,000원 먹었나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주문 수량 단위명으로 나눠야 돼. 이건 산수잖아. 산수. 자, 엑셀에선 계산법이 단순해요. 는. 그러면 계산 시작이에요. 엑셀에서는 는이라고 쓰면 계산이에요. 명령이에요. 자, 뭐 나누기? 가격. 98,000원짜리. 얘를 클릭하면 98,000원짜리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 그리고 나누기 기호가 요거예요. 그리고 92명으로 나눠야지, 이렇게. 자, 우리 수학에서는 나누기를 는 해가지고 뭐 나누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거지. 3 나누기 5는 하고 물어보잖아요. 수학에서는. 는이 마지막에 들어가잖아요. 수학에서는. 이 말은 뭐냐면 3을 5로 나누면 얼마니? 사람아 네가 계산해라 이런 뜻이고 는 뭐 나누기 뭐 하는 건 뭐냐면 컴퓨터야 네가 계산해라 이런 뜻이고 엔터 치면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를 밑에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지금 8개잖아 데이터가. 그러면 나머지 7개 남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학 입학 시험은 60만 명, 이번에 50만 명 봤대요. 50만 명에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수를 50만 번 하면 힘들지. 2번만 해요. 첫 번째 거는 무조건 계산해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명령을 걸 거야. 잘 따라서 하셔야 돼요. 자, 어느 셀이든지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녹색 점이 있어요. 네모점. 여기 밑에 네모점이 있다고. 찾으셨어요? 어딘지? 요거. 얘를 마우스로 갖다 대면 이렇게 얇은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 십자가 표시가. 얘를 끌어서
끌어서 아래쪽까지 내릴 거예요.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요런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고 있어요.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찾으셨어요? 누르셔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셔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얘는 소점이 나타나 있죠. 소점 이하가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얘 위쪽에는 굵은 줄이죠. 얘 위쪽에 얘 위쪽에 굵은 줄이고 아래는 얇은 줄이잖아요. 이렇게 쭉 자동 채우기하면 위에는 굵은 줄 아래는 얇은 줄인데 아까 여기 위에가 굵은 줄이 아니었어요. 여기? 근데 굵은 줄 얇은 줄 굵은 줄 얇은 줄이 되면서 깨져버렸다고. 깨져버렸잖아요. 이렇게 선이. 그래서 꼭 자동 채우기라는 걸 하고 나면 이하 동문인데 자동 채우기가 요거 꼭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테두리 선이 아까 깨졌던 거 있잖아요. 굵은 줄 얇은 줄이 원위치가 되면서 숫자 값만 나와. 자, 이제 블럭 잡고요. 블럭 잡고 소점 이하를 여기 있어요. 여기. 소점 이하 몇 자리까지 나오래요?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하래. 그러면 줄여야죠. 이게 줄이는 거야? 이거 늘리는 거네? 이거 줄이는 거고? 주네. 오케이. 소점 이하 줄이는 게 옆에 있어요. 그리고 얘도 오른쪽으로 보내야 돼. 숫자니까. 숫자잖아, 숫자. 계산한 것도 숫자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가야 돼. 얘도 뭐야, 얘도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근데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얘는 콤마가 찍혀 있죠. 숫자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혀 있잖아요. 이럴 땐 이거 눌러주면 한 방에 끝나. 쉼표. 여기 쉼표. 여기 쉼표를 눌러주면 오른쪽에서 사실 살짝 하나 떨어져요. 여기는 딱 붙어 있는데 여기 붙어 있는데 여기는 살짝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보기 좋게끔 알아서 오른쪽으로 가요. 어디도 여기도 해줘야 돼. 여기도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그냥 보내도 되는데 가격은 또 이렇게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혀 있으니까 쉼표 찍으면 알아서 오른쪽으로 가요. 주문 수량 인원수 있잖아요. 여기 인원수는 쉼표를 안 찍어도 되지만 찍어도 상관없어요. 쉼표 찍지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 ITQ 자격증 시험은요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꼭 해야 돼. 그런 말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오른쪽 가게 했으면 돼. 오른쪽 갔잖아. 이게 중앙은 아니잖아요.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된 거예요. 맞춰주는 거죠. 예. 어떤 거는 그냥 오른쪽으로 보냈고 어떤 거는 그냥 쉼표 스타일 찍어서 오른쪽 보냈고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쉼표 스타일 찍으면 안 돼. 얘는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소점에가 깨져요. 대신에 늘려주면 돼. 한 자리 늘려주면 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소점이 한 자리로 해서 오른쪽 보내도 되고 어떻게 하든지 오른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면 되고 소점이 한 자리만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엑셀은 숫자 중심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게 많거든요. 자, 그 다음 거 좀 볼게요. 지금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 부분인데 여기 납품업체라고 있잖아요. 납품업체가 계림농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계림농산. 예. 그 뭐 계림농산의 가격 합계가 얼마니? 그럼 납품업체가 계림농산이 아니라 영진마트일 수도 있잖아. 그럼 영진마트께 지금 가격이 영진마트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네. 그 여기 이만큼이 영진 거잖아요, 지금. 그럼 영진 합계가 나와야 되고, 계림농산을 찍으면 계림농산께 쫙 나와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계림농산, 영진마트, 한진상사 3개만 나오게 하래. 자동으로 고를 수 있게끔. 유효성 검사라 그래. 유효성 검사. 자, 같이 해보시고 책을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책을 보시면서 따라 들으시면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책에 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아니니까 먼저 한번 보시고 따라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여기다 클릭을 해요. 여기다 클릭을 하고 데이터라 메뉴 한번 가보실래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글자 보이세요?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나 찾아보세요. 그 화살표 누르시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누를 겁니다.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모든 값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예요. 안녕이라고 써도 되고 뭐 홍길동이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뭐만 나오게? 영진마트, 계림농산, 현진상사 이 3글자를 왜 다른 글자 쓰면 안 써지게끔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로 바꿔라? 목록으로 바꾸는 거예요. 목록. 목록. 우리 회원 가입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죠. 다음에 학력을 선택하시오. 그러면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지역을 선택하시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하나 고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학년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뭐 1학년, 2학년인지 선택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개 중에 하나. 그거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계림농산 쓰세요. 계림농산 컴마 영진마트 컴마 현진상사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3글자를.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화살표가 생겨요. 여기 화살표가 생긴다고. 이제 화살표를 눌러보면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이 3글자가 아닌 다른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홍길동 이런 거 쓰면 어떻게 돼? 에라나. 왜 쓸데없는 거 쓰려고? 안 돼. 쓰지 마. 그러면 이제 계림농산하고 쓰면 어떻게 돼? 들어가야지. 그러니까는 고르면 되지. 그럼 여기 있는 걸 고르면 아직 합계를 명령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안 했지만 합계가 계산이 되게끔 해줘야죠. 그렇죠? 거기까지 해줘야지. 그렇게. 유효성 검사 시험에 꼭 나옵니다. 꼭 나오는 거예요. 자, 유효성 검사는요 종류가 2가지예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종류가 2가지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용도가 여기 납품업체가 지금 중복되는 게 있지만 중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얘를 목록으로 바꿔놓고 원본란에다가 그냥 얘를 훑어요. 얘를 훑어. 이게 지금 중복됐으니까 3글자를 따로따로 컴마로 쓴 거지만 중복이 안 되고 다 다른 글자였을 때는 얘를 쫙 훑으면 여기 한꺼번에 다 뜨지. 이렇게 목록이 쫙 뜨는 거지. 지금 영진상사가 3번 나오고 4번 나왔으니까 그럼 불편하잖아요. 중복되는 글자 때문에. 그래서 유효성 검사를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아까 그 계림농산 뭐 이렇게 하고 영진상사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한진하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쓴 거지. 따로따로 쓴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요거만 나오게끔 하는 거고, 나 얘 안 할 거야 그러면 얘를 일반으로 돌려놓으면 돼. 일반. 모든 값으로 바꿔놓으면 이제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지. 얘는 시험에서도 많이, 얘는 반드시 나오는 거고 안 나온 적이 없는 애니까. 자, 우리 책을 좀 볼게요. 교재 23쪽 한번 보세요. 자, 그 아래다 한번 놓고 할게요. 연습을 여기다 놓고. 자, 영진상사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이렇게 놓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화살표에 들어가면 여러 개가 뜨는데 그냥 유효성 검사라는 글자를 눌러도 돼요. 누르면 이렇게 모든 값이라고 뜨거든. 모든 값. 그러면 목록에서
원본란에다가 그냥 쭉 블럭 잡아서 넣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지금처럼 중복되는 경우에는 여기다 컴마로 구분해 써주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목록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아까 여기? 날짜도 있어. 날짜. 어느 날짜에서 어느 날짜까지만 입력이 가능한 것도 있어. 숫자 쓸 수 있어. 숫자, 성수, 정수. 만약에 점수를 입력하라 그러면 제일 못 보면 빵점이고 제일 잘 봐도 100점이잖아요. 그거는 최소값 0점, 최대값 100점으로 바꿔놓고 써야지. 점수 입력하는 거라면. 모르고 150점 입력하면 안 되잖아. 200점 입력하면 큰일 나잖아. 100점이 만점인데. 또 어느 시험은 70점이 만점인 시험도 있고 어느 거는 30점이 만점인 시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맞춰놓고 해야지. 안 그러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유효성 검사를 쓴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요거 어떻게 했어요? 아까 우리 G 슬래시 표준이라는 거 뒤에다가 여기다가 미리그램 하고 썼잖아요. 이렇게 미리그램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리그램은 영어로 mg라고 하는 건데, 이걸 만약에 그냥 md라고 쓰면 요 m이 년월일에 월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월, 먼스. 그런 코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날짜를 써라 그러면 이제 이런 YY, MM, DD 이런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이 없는데 연도, 월, 일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코드가. 얘는 따옴표를 쓰면 또 안 되지. 따옴표를 쓰면 메시지로 찍혀버리니까 안 되고. 그래서 영어를 쓸 때는 따옴표 안에다 써야 되는 게 있고 따옴표 없이 써야 되는 게 있고, 우리말일 때는 따옴표 있던 없던 상관없이 써도 돼요. 우리말일 때는. 예. 우리말 메시지는 예, 따옴표 상관없이 입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영문 알파벳은 영문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따옴표 왜 글자로는 안 써져? 따옴표 유무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제 G 슬래시 표준이라고 썼잖아요. 이제 이게 뜻이 뭐냐 이거죠. 이게 뜻이. 이거는 뭐냐면 입력받은 값 그대로. 이게 뭐냐면 소수 이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소점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도 있잖아요. 5.3, 그럼 5.3인 거고. 2, 그럼 2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소점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22쪽에 0도 있고 샵도 있고 골뱅이도 있고 이걸 배워요 우리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0이라는 애가 있어. 0. 그 다음에 샵이라는 애가 있고 샵. 그 다음에 골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골뱅이. 이것도 배워야 돼요. 계속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이름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 정의라는 말은 뭐냐면 셀 주소를 글자로 기억시키는 거예요. 엑셀은요, 값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셀 주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셀 주소. 자, 보세요. 여기 B의 세 번째 셀 있잖아요. B의 세 번째 셀. 여기는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이 값이 아니라 B의 세 번째라는 셀, 이 주소. 우리 여기 주소 아세요, 혹시? 이 기관의 주소. 근데 이 기관의 명칭은 아시죠?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모르면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사무실로 배송해 주세요. 그럼 택배 아저씨가 알아서 보내줘. 주소 몰라도 돼. 그러면 보세요. 지금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
C 세 번째부터 C 열 번째 여기가 있는데 이게 여기 닭고기가 있고 소곱창이 있고 속꼬리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게 무슨 뭐 식품 이름인데 그렇잖아요. 이거를 주문 내역이라는 거로 고쳐 쓰래잖아. 그러면 야 주문 몇 가지 했니 그럼? 주문 몇 가지야?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인데요? 그래? 야 왜 이렇게 느리게 너 대답하냐? 세봐야 되잖아요. 8가지인지 10가지인지 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 이름을 정해주면 돼 이거지. 자 블럭을 잡고요. 첫 번째 블럭을 잡고 그 중에 첫 번째가 C3라고 된 글자가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 이름 상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블럭을 잡았는데 이 중에 첫 번째 게 여기 딱 떠. 여기 C3에 딱 떠. 그리고 여기를 이름 상자라고 하는 거야 여기.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주문 내역이라고 써보세요. 여기다가 주문 내역이라고 쓰는 거예요. 엔터를 탁 쳐보면 돼. 별 아직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엔터를 딱 치니까 뭐 그게 끝난 거야. 자, 그럼 여기다가 클릭하고요. 이름 상자에다 아무데나 클릭하고 여기다 클릭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가로가 몇 개냐면 16,384개예요. 가로가. 밑으로는 100만 줄이 넘어요. 그러면 L에 50만 번째로 가고 싶어. L에 50만 번째. 어떻게 갈까요? 이걸 한참 내려야 되잖아. 여기를 막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200번 줄 가까이 왔는데 언제 50만 번째 줄 가냐고. 여기다 클릭하고요. L에다가 50만이라고 쓰세요. 엔터를 탁 치면 L에 50만 번째로 가.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글로 가요.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화살표가 있어. 화살표가 가니까 아까 주문 내역이라고 있네. 이름 정의해 놓은 거. 가보면 주문 내역이라고 글로 가 있어. 주문 내역 좀 찾아볼래? 그러면 주문 내역이 어디 있더라? 여긴가? 어디 시트인가? 막 고민하는데 야 주문 내역이잖아. 주문 내역 그럼 알아서 이 시트로 자동으로 가.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개수가 8개라고 써있잖아. 자동으로 8개 블럭 잡아주면서 8개라고 떠있잖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니까요.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거 하나 보여드릴게. 요 1인분 가격 있죠? 1인분 가격. 평균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블럭 잡으면 평균이 나와 여기 알아서. 어떤 분은 야 계산기 준비할까? 계산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힘들어. 블럭이 딱 잡으면 합계도 나오고 평균도 나오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러려고 이름을 정해야 하는 게 있고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다른 거 명령 걸어 볼게요. 여기다가 아까 주문 내역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주문 내역이라고 그랬죠? 펄 맞네. 주문 내역이라고 이름 정의하는 동네가 있었잖아. 걔네들이 몇 개로 돼 있냐, 몇 글자로 돼 있냐, 그지? 몇 개로? 8개로 돼 있대.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도 다 되더라, 이거지. 예. 편해요. 자, 그 다음. 자, 아까 유효성 검사 시험에 나옵니다, 그랬죠? 이름 정의도 꼭 시험에 나와요. 얘는 딱 정해져 있어, 패턴이. 이름 정의 꼭 나와요, 시험에. 어떻게 한다고? 이름 정의는 내가 하고 싶은 곳에다가 블럭을 잡고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글자를 써주시고 엔터 치면 끝나는 거야. 1분도 안 걸리잖아. 만약 얘네 가격이라고 이름을 정해야 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 블럭을 잡고 여기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가격 엔터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6번 문제. 조건부 서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뭘까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말은 뭘까? 서식은 뭐라고 했어? 서식은 꾸미는 거라 그랬죠? 근데 아까 우리 이렇게 했잖아. 여기다가는 미리그램을 집어넣으시오. 강제로 꾸미라 그랬잖아. 여기는 주황색을 칠하시오라고 강제로 꾸몄잖아. 여기는 굵은 상자 테두리까지 두르시오라고 강제로 명령을 걸었잖아. 그런데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변경되는 경우에요. 75인 경우, 잠깐만 문제를 좀 보자. 75인 경우는 파랗게 적용을 하고 75 이하인 경우에는 행 전체가 빨갛게 나오래. 그쵸? 예.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 이상 되면 안 좋다, 얼마 이하가 되면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이상이 되면 안 좋다라고 하면 빨갛게 보여주면 편하잖아. 그러면 얘만 75 이상이면 얘만 빨갛게 보일 거냐? 그 줄 전체가 빨갛게 될 거냐? 해당 사항만 빨갛게 될 거냐? 그 줄 전체가 빨갛게 될 거냐? 조건부 서식은 두 가지예요. 해당되는 애만 바뀔 거냐? 그 해당되는 거 전체가 바뀔 거냐? 두 가지. 그런데 제가 시험 볼 때는 항상 전체가 바뀌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게 어렵거든, 수식이. 해당되는 자체만 바뀌는 건 쉬워요.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먼저 75랑 같으면, 75인 경우는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수식을 이용하여 75 이하인 경우에는 또 행 전체를 하는 게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얘를 블럭 잡아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아보세요. 여기 보면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셀 강조 규칙이라고 있어. 셀 강조 규칙. 75와 같은 경우, 75인 경우니까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어디 찾아보셔야 돼요. 조건부 서식은 홈이라는 메뉴 탭에 있습니다. 이 안에는 셀 강조 규칙, 상위 하위 규칙, 데이터 막대, 얘도 시험에 잘 나와요. 얘도 단골 손님이야. 그 다음에 새 규칙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근데 제일 먼저 셀 강조 규칙에 갔더니 75인 경우니까 75랑 같은 경우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75라고 써. 75라고 썼더니 빨갛게 보이는데? 빨갛게 하래요? 파란색으로 칠하는 거죠. 채우는 거죠. 그러면 이거 여기 화살표 눌러서, 이게 아니잖아. 지금 빨갛고 연한 빨강이 아니잖아. 내가 사용자로 고쳐야지, 내 마음대로. 75인 경우 들어갔더니 알아서 빨간 글자로 나오고 빨갛게 색을 칠했는데, 문제는 파랗게 칠만 하는 거지 글자 색깔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채우기를,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글꼴에 가면은요, 글꼴에 가면 색깔이 떠요. 얘가 파랑인지 녹색인지가 뜨는데, 채우기로 하면 색깔이 명칭이 안 뜹니다. 자, 얘가 파랑이에요. 얘가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입니다. 얘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게 파란색으로 칠하래. 뭐 바꿔달라고 그러면 바꾸면 되지, 뭐 내가 알아서 바꾸면 되지. 예. 자, 확인. 하나 했어요. 그렇죠? 하나 한 거예요, 지금. 자, 그게 어디냐면은요, 24쪽인데,
자, 먼저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같음을 누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가서 우리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가서 채우기 색깔을 파랑으로 바꾼 거죠. 75로 쓰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75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줄 전체가, 그 줄 해당되는 전체 줄 전체가 글자 색깔이 빨강으로 나오래. 근데 요렇게 잡습니다. 자, 문제지에 수식을 이용하여 그러잖아요. 수식을 이용하여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장이 행 전체에 대해 이렇게 나와요. 수식을 이용하여 그럼 행 전체구나. 그럼 딱 정답이에요, 그게. 그럼 무조건 얘는 아니에요. 얘는 데이터가 아니잖아. 알맹이만 잡는 거죠, 여기만. 요렇게.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 수식. 세규칙에 가서 수식.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수식란이 하얀 줄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클릭하고 명령을 걸어야 돼.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보세요. 여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는 데가 여기 이제 110이 처음 데이터죠? 지금 75 이하라고 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중에 첫 번째 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동네 첫 번째 거를 무조건 클릭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F4번 키가 있어요. 키보드에. 저 맨 윗줄에 F1번, F2번, F3번, F4번. 그 F4번을 누르면 달러 표시가 바뀌어요. 두 번만 누르세요. F4번을 두 번. F4번을 두 번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달러가 앞으로만 가게끔. 요 달러 표시가 아까는 양쪽에 있었잖아요. 양쪽에. 는 달러 H 달러 3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F4번 키 두 번 눌러주면 달러 표시가 앞으로만 가요. 이 달러 표시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할 거예요. 그리고 이하라 그랬잖아. 이하. 75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다, 같다, 75. 자, 요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상은 뭐냐면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렇게 쓰고, 이하는 작거나 같다라고 써서 요렇게 쓰고, 초과 크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미만 작다라고 쓰고 요렇게 쓰고, 같다는 이렇게 쓰고, 다르다는 요렇게 써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상, 이하, 이건 다 알아듣죠. 우리 성인학습자들 다 아시는데, 이제 요게 우리 수학에서는 위아래로 쓰잖아요. 크거나 같다를. 근데 엑셀에서는 옆으로 쓴다 이거지. 근데 다르다가 좀 다르죠. 작던지 같던지. 작던거나 크거나 그러면 다른 거지. 같지 않은 거잖아. 수학에서는 는하고 대각선을 긋잖아요. 는에다가. 근데 컴퓨터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아까 우리 이것도 했었잖아요. 이게 더하기는 이건 알겠는데 곱하기가 이거고 나누기가 이거예요. 여기 나누기 기호거든. 왜냐면 과거에는요 컴퓨터를 키보드를 가지고 입력하는 제도가 아니었었어요. 제가 컴퓨터를 처음에 전공할 때는 이 타자기를 만지는 사람은요 타자를 엄청 잘 치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에다가 코딩을 쫙 해요. 수기로 써서 주면, 종이를 주면 그분이 대신 입력해 주는 거야. OMR 답안지 같은 카드 있죠. OMR 답안지 같은 데다가 글자를 타자를 치면 종이가 구멍이 빵빵 뚫려 나가. 그 꿀린 그걸 이제 천공 카드라고 하는데 그걸 집어넣어서 작업을 하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타자가 영타 같은 경우에 뭐 2000타 이렇게 쳐요.
3, 400타가 아니야. 2000타 이렇게 쳐. 타다기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쳐요. 아나운서가 중계방송하는 걸 따라 쳐요. 저희 사촌 누나도 여상을 나왔는데 타다를 아나운서가 중계방송하는 걸 타다기로 따라 친다고. 우리가 치는 타다는 타다도 아니지. 어마어마하게 빨리 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대신 쳐주는데 문제는 이 곱하기를요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썼나 제가 봐주세요. 이거는 에피소드야. 이거 뭐라고 쓴 것 같아요? 3 곱하기 4라고 쓴 것 같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쓴 것 같아요? W 곱하기 Y라고 읽지 않고 WXY라고 읽잖아요. 그 보시면 똑같이 생겼잖아. 얘나 똑같이잖아, X가. 그래서 전달이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곱하기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 거예요, 곱하기를. 이 곱하기 표시인데 지금 이제 오각형처럼 나온 것 뿐이지. 오각형처럼 나온 거고 원래는 육각형이에요. 곱하기가 이거고 나누기는 보세요. 3 나누기를 이렇게 똑똑똑똑 찢어쓰면 이렇게 3 나누기 4가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쓰냐면 3 연필로 써보니까 그럼 이게 더하기인지 나누기인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래서 3 나누기 4 이렇게 이제 바꾼 거죠. 기호를. 연산자 기호가 바뀐 거예요. 이것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뭘까요? 얘는 P야 D야? 그래서 D는 이렇게 써요. D. D는 옆에다 그으면 D야. 안 그으면 P야. 헷갈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거는 뭐야 이거? 이게 L이야, 1이야. 뭐야 이게? 이거는 L이고. 그렇잖아요. 소문자 옛날에 I는 이렇게 써요. 소문자로 썼어요. 그냥 작대기 그으면 1이야 1. 옛날에 이런 제도도 있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급 옛날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곱하기하고 나누기호가 달라졌다라는 거지. 그거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엑셀에서는 는 이라고 명령어를 걸고 엑셀은 이렇게 쓰고 엑셀은 이렇게 쓰고 수학에서는 3 나누기 4는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거고 이거는 사람 보고 계산한 얘기고 이거는 기계 보고 계산하라는 얘기고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을 넣어줘야지. 서식. 딴 얘기 잔뜩 했는데 자, 서식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기 색깔 바꾸래? 글꼴 색깔 바꾸래. 글꼴 색깔 여기 있다. 뭐로? 빨강으로. 빨강 여기 있네. 밑에 두 번째. 예, 빨강. 그러면 그 전체가 그 75 이하인 전체 줄이 다 빨간색으로 가는 거지. 딱 75는 어떻게 돼? 파랗게 칠해지고. 교재 24쪽과 25쪽에 나와 있어요. F4번 키를 2번 누릅니다 라고 써 있는데 F4번 키를 2번 눌러도 되고 직접 키보드로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하는 거. 예. 자, 조건부 서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각 셀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행 전체에 대하여. 행 전체에 대하여는 무조건 수식을 사용하는 거야. 각 셀에 대하여는 종류가 많아요. 75랑 같은 거를 찾아라. 75보다 작은 걸 찾아라. 큰 걸 찾아라. 75가 아닌 걸 찾아라. 평균치가 넘는 걸 찾아라. 평균이 안 되는 걸 찾아라. 가장 큰 값 몇 개를 찾아라. 뭐 이런 종류가 많아요. 요 달러란 의미는 우리 책에는 상대 주소, 절대 주소, 뭐 이렇게 혼합 주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따로. 예. 6번 문제는 두 개죠.
아까 이거잖아, 이거. 여기 각각의 셀에 대해서 75랑 같은 애를 찾아서 처리하시오 하나 있었고, 전체에 대해서 75 이하인 데에서 꾸미는 거 하나 있었고, 두 문제를 낸 거죠. 그렇죠. 두 문제를 낸 거지. 예. 이렇게 두 개를 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하나만 물어보거든. 근데 그 중에 7번 문제처럼 낼 수도 있다, 이거야. 요즘 문제 유형은 7번처럼 나와요. 7번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1인분 가격에 대해서 최소값, 최대값으로 적용하래. 녹색을 써서. 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조건부 서식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애들만 따져라, 아니면 전체를 갖고 따져라, 이런 거 두 가지가 있는데 1인분 가격만 갖고 따지래잖아. 여기다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문제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는데 1인분 가격이라는 셀에 대해서 뭐 하래요? 데이터 막대 하래. 데이터 막대 여기 있네. 네. 그 데이터 막대 12가지가 있잖아. 어떤 거? 녹색. 녹색 하래. 그 녹색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녹색 하나 있는데 어떤 거 하래? 밑에 알아서. 위에 건지 아래 건지 명시를 안 해놨잖아요. 우리 책엔 뭐라고 해놨나? 위에 걸 하라고 했네. 내려가는 것보다는 원래 위에 있는 게 편하지 뭐. 위에 하면 틀리나요? 상관없지. 녹색 했잖아. 여기 있는 12가지 이 데이터 막대가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그럼 녹색 하라면 녹색, 뭐 파랑 하면 파랑, 빨강 하면 빨강 하면 돼요. 누르시면 끝. 해보셨어요? 네. 하셨어. 자, 그 다음에 이대로 두면 안 되고 하나를 더 하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 자세히 보시면 얘가 제일 넓죠? 이 색깔이 넓게 나온 애가 있잖아. 얘가 최대값이란 뜻이지. 그 색깔이 제일 좁은 애가 어디 있어? 얘가 제일 좁죠? 네. 얘가 최소값이란 뜻이야. 근데 본래 최소는 뭔데? 왼쪽 벽에 붙어 있어야 최소가 아니야? 오른쪽 벽이면 최대고 왼쪽 벽이 최소잖아. 그러면 여기 712.6은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859.4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색깔이 중간에 와 있죠? 네. 가장 큰 값에 비해서 얘는 중간밖에 안 된다고. 2배 되네. 859니까 1640이니까 한 반 되네 벌써. 대충 알겠죠? 얘는 뭐야? 중간은 넘네. 얘 중간이 안 되죠. 712.6은 중간이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대로 두고 요대로 그대로 두고 조건부 서식, 규칙관리 가면 여기 데이터 막대 색깔이 있네.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녹색. 편집 눌러보세요. 편집. 가면 여기요. 여기. 여기를 뭐로 바꾸냐면 최소, 최대로 바꾸래 이거를. 아까 최소와 최대를 자동으로 돼 있더라고. 조금 전에 보니까 얘를 최소와 최대로 바꿔야 돼. 그래야 이게 딱 엄연히 말하는 최소값하고 최대값처럼 보인다는 거죠. 확인 눌러볼까요? 그러면 제일 적은 애는 왼쪽 벽에 붙어있고 제일 넓은 애는 오른쪽 벽에 붙어있고 그렇죠? 색깔의 정도가 달라졌잖아. 그렇죠? 요렇게 해줘야 오케이다 이게. 가장 문제 유형이 잘 나오는 유형이 요즘 시험에는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하던 빨강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라는 문제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블럭 잡고
여기 가서 데이터 막대 가서 색깔을 꾸몄죠? 빨강으로 하시면 빨강 하면 되고, 뭐 파랑으로 하시면 파랑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뭐 해라?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편집 들어가서 최소 최대로 고쳐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우리 여기다 조건부 서식을 걸었잖아요. 여기도 조건부 서식을 걸었고, 이 전체도 조건부 서식을 걸었잖아요. 이 조건부 서식을 내가 다시 연습하고 싶은데, 이 조건부 연습을, 조건부 서식을 한 대다가 또 걸면 더블로 들어가요. 답이 엉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만 내가 다시 할 거야. 그러면 여기만 해도 되는데, 가장 쉬운 건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탁 지워버리세요. 전체를. 그럼 조건이 싹 조건부 서식 다 지워지거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입력을 제가 이건 안 한 거예요. 제가 인 게 아니라 정답 파일을 불러와서 제가 살짝 고쳐놓은 건데, 서식을 지어볼게요. 서식. 이렇게 입력된 거거든 지금. 이렇게 입력이 된 거라고 지금. 그 다음 요거는 두 줄이 들어가니까 이제 두 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이거 했었잖아요. 가운데 맞춤 하는 거. 글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병합하고, 여기도 병합하고, 여기도 병합하고, 여기도 병합하고, 그래서 모든 테두리를 한번 둘러주고, 굵은 테두리 둘러주고, 그리고 한 줄 띄고, 아래줄 두 줄 띄고, 굵은 줄 둘러주고. 항상 패턴이.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색깔이 주황인지 노랑인지가 명확히 돼 있을 테니까 문제지에 노랑, 그럼 노랑 눌러주면 되고, 원래 노랑이었으니까 노랑 클릭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노랑이네. 이렇게 여기도 노랑이고, 여기도 노랑. 이렇게까지 심하게 노랑을 칠하는 경우는 없는데 연습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를 이렇게 둘러주는 거는 우리가 해봤을 테니까 이렇게. 여기까지가 입력이죠. 여기까지가 입력이지. 그런데 엑셀은요, 너비가 8글자 정도가 들어가요. 한 셀에. 우리말로 4글자 정도가 들어가는데 5글자가 들어가면 얘가 너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밀려나갈 거라고 분명히. 그래서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주면 알아서 벌어질 테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그냥 보내면 돼요. 오른쪽에 보니까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지. 뭐 쉼표살 찍든지 뭐 상관없이 오른쪽으로 가면 되잖아. 자, 조건 볼게요. 여기 노란색으로 칠하는 거 나왔고요. 자, 유효성 검사를 보면 여기 학교가 지금 8군데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8군데가 여기 중에 나오라고 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에 가면 얘를 뭐로 바꿔라? 모든 값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모든 값에서 목록으로 바꾸는데, 예를 들어 성별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남, 성, 여성 이렇게 쓰면 이 중에 이제 성별은 남자 둘 중에 하나만 입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그 유효성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냥 여기다가 성별을 입력하세요 그러면은요, 여기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남자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남성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남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짓궂은 사람은 수컷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머스마. 세상에 남자가 5가지야, 종류가. 지금 지구상의 성별은 2가지인데 남자만 5가지가 나와. 이름은 분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입력받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요성검사에 가서 남자, 여자 또는 남성, 여성 아니면 남녀 하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학교가 나오가라고 있잖아. 학교. 8개 학교가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블록 잡아주면 되지. 그럼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죠. 이렇게. 근데 여기도 글자가 이렇게 안 보였단 말이야.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좀 벌어질 테고. 예. 요렇게 유효성 검사를 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치오. 여기네, 여기 뒤에 명자가 나오게 하래요. 뒤에 명자가 나오게 하래. 몇 명하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120명하고 쓰면 문제가 뭐다? 얘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얘를 써도 되고 쟤를 써도 되고 어떤 걸 써도 되는데 소점 0.00을 쓰면 안 돼.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얘는 뭐냐면 소수 이하 없이 소수 이상인 경우만, 소수 이상만 보여라. 이거는 자동으로 반올림해요. 자동으로 반올림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5.5 그러면 6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유효 숫자만 보여라. 0 입력하면 0이 보이지 않는다. 단 100이라고 쓰면 100은 보이지, 00은 보이는데 0.5 그러면 0.5만 보여요. 0이라고 쓰면 0이 안 보여요. 왜? 0은 유효 숫자가 아니거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문자를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입력 문자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골뱅이 님자를 쓰면 홍길동님 하고 나와. 요 골뱅이라는 의미는 문자를 처리할 때 쓰는 거예요. 숫자일 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G/ 표준 뒤에다가 여기다 몇 명하고 써도 되고, 0 찍고 나서 명자 써도 되고, 대신에 0.00을 쓰면 소점 얘가 나오니까 안 되지. 샵 0 써도 돼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히는데 어차피 여긴 천 넘어가는 적 없으니까 어떤 걸 해도 되는데 0.00 소점 이하가 보이는 건 쓰지만 않으면 되고, 아무거나 써도 돼요. 우리말일 땐 따옴표를 안 써도 돼. 영어를 쓸 때는 따옴표를 써야 되는 애가 있고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말일 경우에는 따옴표하고 전혀 상관없이 쓰면 다 들어간다. 몇 명하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F5 여기 있다. 여기 얘네들의 이름을 학과 수라는 거로 이름을 정해야 하래. 여기를 블럭 잡고 이름 상자 안에다 클릭하고 학과 수. 근데 모르고 내가 학과 숙이라고 썼어. 학과 숙. 잘못 썼어. 이럴 때가 문제야. 어떤 거는 되돌리면 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아까 여기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뭐 여기 있는 조건부 서식 규칙을 다 지워라 그러면 되는데, 이름 정의를 잘못하면 고치는 방법이 또 달라요. 자, 우리 교재에 이름 정의하는 난에 대한 설명을 안 해놨을 텐데, 예,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는요, 수식으로 가셔야 돼요. 수식. 같이 한번 가보세요. 이름을 잘못 정의 안 했어도 한번 해보세요. 자, 수식이라는 메뉴 가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이름 관리자. 그 이름 관리자에 가서 잘못 쓴 글자가 보일 텐단 말이에요. 이름을 내가 정의하면 안 되는데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삭제를 하든지, 얘를 편집을 눌러서 학과 수로 바꿔야지. 학과 수. 이렇게. 어디 가서 바꾼다? 수식이라는 메뉴 가서 이름 관리자. 예. 여기다 하나 적어 드릴게요. 이름 정의에 잘못한 경우. 어디로 간다?
수식이라는 메뉴를 가서 수식 탭이라 그래 그거를. 그 다음에 정의된 이름 그룹, 정의된 이름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명칭이 그래요. 아까 수식이라는 거는 옆으로 가는 메뉴잖아요. 옆에 수식, 데이터, 이거는 탭이라고 불러. 탭. 그리고 그 중에 보면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 정의된 이름 그룹, 수식 분석 그룹이라고 불러요. 거기 있는 이름 관리자를 누른다. 거기 가서 이름 관리자를 누른다. 그래서 여기 와서 삭제 또는 편집을 눌러서 작업하시면 돼요. 여기 이름 관리자에 와서 얘를 난 안 할 거야. 그럼 삭제하면 되고, 그리고 다시 만들어서 연습하시면 되고, 그렇게. 예. 여기다 학과수라고 이제 이름을 정의한 거죠. 그 다음에 학과수 셀의 값이 3인 경우 주황을 적용하고, 그 수식을 이용해 또 하래네. 그러면 이제 여기 학과수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뭐뭐랑 같다, 3이랑 같으면 이름 저기 서식을 채우기로 가서 주황으로 채워주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행 전체에 대해 있으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을 이용해서 요 수식란에다가 얘가 F4번키 2번 는 3이라면 수식을 잘 써야 되겠죠. 그렇죠? 서식에 가서 글꼴에 있는 색깔을 파랑으로 바꾸라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연습이니까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3이라고 돼 있는 거는 색깔이 전체가 파랗게 보이고, 여기 있는 3이라고 된 숫자에는 주황색으로 칠해지는 거고, 이렇게. 예. 지금 거기 셀 서식에서 G/ 표준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여기에서 아까 우리 G/ 표준 다음에 뭐라고 썼는데 이번엔 제가 0 다음에 명이라고 썼잖아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은 는 F5번. F5가 뭐예요? F5 얘죠? 얘가 F5고 얘는 F6이고 F7이고 F8이고 F9고 F10이고, 그럼 얘들은 뭐야? 얘네들은 뭐야? F3부터 F12잖아요. 자, 보세요. F3부터 F12까지. 다른 말로 F3부터 F12까지. 이게 그룹 연산된 그룹,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이고, 예전에는 엑셀이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게 엑셀이 아니었거든요. 로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엑셀 나오기 전에. 근데 로터스가 엑셀 때문에 망했어요. 저는 로터스부터 썼고, 엑셀 나오고 엑셀을 썼는데, 로터스는 이렇게 점점을 썼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엑셀에서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변해요. 알아서. 그런데 이거를 쉽게 말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앞에 대표가 F3이잖아요. 이것도 달러 이렇게 찍어줘. 이게 F라는 동네를 표현하는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요것도 어려워요. 이제 이거는 뒤에 설명을 따로 모아서 할 거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요렇게 꾸미는 작업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네. 그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30페이지는 그 이 작업에도 연습해 볼까? 그냥 이 작업에다가 결제 금액이 있는데, 여기 예금 잔액이 있고, 여기는 이제 총
이용 한도가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값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13500 여기는 345600 여기는 5436900 여기는 3456000 여기는 5 여기는 27 여기는 1300 여기는 120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데이터가요. 여기는 화폐 단위가 들어가 있죠. 여기도 화폐 단위가 들어가 있고 얘는 그냥 숫자죠. 며칠인지. 이거 쉬워요.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았죠. 뭐 이렇게 블럭을 잡을 거 아닙니까? 요거예요. 요거. 퍼센트 왼쪽에는 동전 그림이 있어. 동전 그림. 이거 누르면 화폐가 찍혀요. 얘도 이렇게 블럭 잡고 얘 누르면 돼. 이거 누르면. 아까 우리 공부하던 거는 그냥 돈 표시가 아니라 그냥 숫자. 단순히 숫자만 썼기 때문에 그러는데 돈 표시가 들어가는 화폐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엑셀의 의미가 뭐냐면 계산 작업하는데 수학적인 계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전적인 계산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회계 업무 같은 거. 그러니까 돈 표시를 많이 찍어줘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쉬워요. 그냥 요 쉼표 스타일은 돈 표시 없이 찍히는 거고 앞에 있는 요거는 돈 표시가 찍히는 거고 요 회계 말고 일반 누르면 그냥 숫자로만 보이는 거고 이거 찍으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 댁에서 이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까지 배우신 걸 기본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뒤에는 이제 다른 거를 연습을 또 해보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 홈페이지 가시면은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우리 공부방에 지금 요거잖아요. 여기 총무사무원 과정이 있잖아요. 총무사무원 과정 가시면은 여기 교재에서 사용하는 샘플 데이터 다운로드 하기라고 있어요. 아까 쉬는 시간에 요 작업을 먼저 해놨던 거거든요. 요거 클릭해주면 요거 클릭하면은요 다운로드가 싱 됩니다. 밑으로 107메가 정도 되는 분량이 뜨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일단 요거다 받아놨어요. 요 6253이라는 데이터인데 압축을 풀면 우리 공부하는 엑셀 샘플 요거 기출문제 요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2번이 지금 예금 전에 그거고 과연 내가 제대로 했는지 궁금해 할 때는 그거 열어보시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엑셀도 있고 이제 한글도 해야 되고 파워포인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동영상으로 만든 게 있으니까 이건 보여드릴 테고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는 요것도 한번 받아보세요. 요거 설명 나와 있는 대로 좀 받아보시면은 그 다음에 요 위에 거 여기 보면 ITQ라는 문서가 있죠. 파일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 좀 더 하시면 도움이 좀 되겠죠. 아직까지 선생님 그 마우스 여기 마우스 좀 불량스러운 거는 제가 사무실 얘기를 할게요. 이 마우스가 불량해. 아니 저 끝에 있는 마우스로 바꿀까? 그럼 저 끝에 있는 사람 또 마우스 못 쓸 거 아니야. 하여튼 마우스를 아까 보니까 이 더블 클릭하고 클릭이 드래그가 불편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편하게 쓰시지. 그래요. 금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